네, 안녕하십니까. 금일병관입니다. 예, P가 뭡니까? 예, 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를 만들어 보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로지 이 P는 초보자들 입문용입니다. 그래서 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B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영상이 꾸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B를 처음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P는 한마디로 윈도우 사전 설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윈도우즈 프리인스톨레이션 엔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어떤 그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겨서 부팅이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컴퓨터에 하드웨어 이상이 생겼을 때는 P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부팅 가능한 임시 운영 체제이자 부팅 도구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P 속에는 윈도우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식 저장 매체나 그 다음에 CD, DVD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상에서 또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설정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인터넷이 필요 없신 분들은 또 설정을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는 정품 인증에 상관없이 그리고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뭐 윈도우 정품 사용자 아니냐 이런 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USB를 꼽아서 그 USB에 들어있는 그 P 내용을 그 가상 드라이브라는 그 램상의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해서 거기로 파일이 복사되는 형태로 부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의 또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윈도우를 통째로 설치를 하거나 통째로 백업을 받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백업을 받을 수도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유틸리티라든가 프로그램 등도 맘 놓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는 이제 그 윈도우즈 ISO 이미지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SO 속에 들어있는 그 인스톨 윈이나 또는 인스톨 ESD라는 그런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윈엔티 셋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티스나 루프스 등으로 거기에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된 운영체제를 물론 통째로 백업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파티션별로 또는 그런 하드디스크 폴더에 들어있는 그런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백업도 가능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코스트나 또는 이제 그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그 다음에 아오미 백업 백키퍼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 윈도우즈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또 사용이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런 유틸리티나 프로그램 등이 보면은 상용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웨어도 있는데요. 물론 상용 프로그램들은 그 B상에서도 시리얼 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프리웨어는 포터블 형식으로 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 전에 일단 그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ISO라는 그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디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죠. 8기가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빌더라는 그 P를 제작하게 도와주는 그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ISO 이미지를 편집을 하거나 마운트를 시킬 때 필요한 울트라라는 그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울트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상용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이제 그 개인 사용자들은 이제 포터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것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시커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상 머신을 이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VMware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 면에서는 이제 VMware가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VMwar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SB에다 이제 그 부팅 가능한 도구를 만들 때 그 제작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이제 뭐 루프스, 뭐 위넨티세더 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이제 프로그램들을 넣고 빼고 하는데요. 이제 유틸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일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희가 구한 그런 유틸리티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이제 따로 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를 당장 만드는 데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원활한 그런 P를 만들려면은 이런 것들을 틈날 때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은 훨씬 더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요. 앞에 소개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입니다. 자, 일단 그 인빌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게 관련 홈페이지거든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검색창을 통해 가지고 인빌드라고 치면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제 PS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P라는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업데이트 된 건데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만드신 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 하고는 조금 기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국내에서는 지금 EX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특색이 그 이제 1809 위주로 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요. 요것은 이제 그 최신 뭐 1909 버전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보면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할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제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해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요것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를 만들려면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수에서 그 이제 내려받는 거는 이제 제작 도구를 이제 먼저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미지가 다운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게 또 안에 이제 그 확장자가 인스톨이 ES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P를 만들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 그 빌드 소개에 보면 소개된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요 단추를 눌러가지고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션 선택하시고 언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파일 크기가 나오고요. 밑에 이제 그 링크 만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운로드 이렇게 이제 창이 뜨면은 바로 다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올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다음날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바꿔서 해본다든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버전을 선택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이미지가 P를 만들 때는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가능하면은 그 알려진 그리고 이제 안정된 예, 그런 P를 이미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울트라 프로그램인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항상 초보자들 또는 이제 우리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내용들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 상용 프로그램인데, 예, 포터블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사실 ISO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상식 이름이 생성이 되면서 마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P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ISO 이미지를 이제 편집하고 이제 이미지를 제작하고 할 때,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상 머신은요, 이제 VMware를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 머신이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예, 비추얼 박스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능 면에서 보면 이제 VMware가 아무래도 좋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프로가 있고 이제 상용 버전도 있는데 이 플레어라는 버전은 뭐 기능에서는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개인이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업적인 개인 및 가정용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인 세팅 과정은요,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 사용이 조금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메모리가 이제 최소한 한 8기가 정도 이상은 돼야 실컴에서 말이죠. 예, 8기가 이상 정도 돼야 P를 테스트하거나 그 다음에 VM을 구동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용량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만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요. 예, 여기에서 예, VMware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 관련되는 제작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뭐 프리웨어입니다. 프리웨어고 이제 또 그런 이제 프리웨어도 있는데,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EGBCD라는 거는 이제 부팅 메뉴를 수정을 하거나 이제 멀티 부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루프스는 이제 ISO를 이제 부팅 가능한 상태로 USB에다 구울 때 또는 이제 UEFI나 그 다음에 레거시 이 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멀티 부팅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루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티스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MBR 작업이나 그 다음에 PBR 작업, 그 다음에 파티션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아마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CD를 편집할 때도 이제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G이미지 X라는 것은 윈 파일 있죠. 예, 윈 파일을 이제 수정하거나 또 마운트 시키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겁니다. 통합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워 ISO는 메나 이제 루프스처럼 이제 이미지를 통째로 이제 구워서 부팅 도구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완전 프리웨어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니티 셋업 4.1이라는 거는 P상에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윈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주로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사용 방법을 잘 익혀놓으면은 윈도우 설치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터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비상에 이제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설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포터블 버전 두 가지 종류예요. 이제 단일 파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일 파일들은 이제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편한데 이제 기능 면에서 조금 이제 제한이 따르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단일 파일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P상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상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설치된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설치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터블 버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설치 버전을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은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P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레지스트리라든가 이 부분들을 손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포터블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요 포터블을 빼고 넣는 거는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포터블 프로그램들을 구글 이용을 해서 또는 이제 포털 사이트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구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광고창을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인도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운을 받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또 안전하게 하려면은 가상 머신이 있으면은 가상 머신상에서 가상 운영체제 상태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사용하는 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더 형식으로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제 폴더 형식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관련되는 파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받쳐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P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이제 물론 구글링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피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그런, 자작 그런 피들 있지 않습니까? 피를 이제 열어보면은 그 안에 이제 이제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것을 이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압축을 풀어서 추출을 해가지고, 어,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추출해서 모아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피 만들기 과정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피를 이제 처음에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기본 빌드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P를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제 미리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빌드를 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마운트 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만 딱 하고 일단 1차는 빌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 빌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빌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수정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에러도 많이 나고 오히려 더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능한 한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 난 다음에 1차 빌드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 가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빌드 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편집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되는구나. 내가 에러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에러가 났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제 그것을 제가 편집하는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초보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처음에 이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zip 파일 형태로 들어오죠. 이 zip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압축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단대집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7집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간혹 보면 이제 그 다른 집 파일로 풀었을 때 그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집으로 푸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집 파일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푼 다음에 최상위 경로에다 넣어주시는 게 또 작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C 드라이브가 여기가 최상위 경로에서 예, 여기에다가 예,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압축을 풀고 저 폴더가 생성이 되죠. 예, 생성이 되면은 예, 그것을 C 드라이브에다가 예, 옮깁니다. 전란해서 C 드라이브에다가 예, 최상위 경로에다 넣어주는 거죠. 예, 넣어놓고 이제 폴더를 열어보면은 지금 딸랑이 이제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차 빌드를 먼저 끝내라고 하는 게 사실 1차 빌드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폴더들이 생성이 돼요. 이미지도 생성이 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운받은 윈도우 이미지를 지금 J 드라이브 가상 CD롬입니다. J 드라이브에다가 지금 마운트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예,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윈빌더에서 요구하는 그 윈도우즈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주고요. 예, 다시 스크립트 돌아와서 빌드코어. 예, 빌드코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네 가지 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손 안 댈 겁니다. 있는 그대로 빌드를 할 거예요. 캐시 사이즈 4029가 제일 크네요. 4092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램으로 모두 등록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거기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 네트워크 어디션 예, 그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시스템 이벤트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큰 의미가 없죠. 키상에서는. 그 다음에 액세서빌리티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고요. 요거는 이제 인스톨 파일 윈도우즈 셋업 그 항목 넣을 때는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바탕화면 예, 사용자 그림이고요. 이건 사용자 그림. 이거는 시작음. 네,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를 그대로 놔두고 빌드하기 위해서 그냥 내용만 한번 훑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예. 이거는 이제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에 관련되는 그런 메모 파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본인 드라이브를 여기 넣고 싶을 때 예.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드라이브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컴퓨터마다 이제 또 연결되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피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제 자기 드라이브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좀 전에 봤던 거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관리자 계정에서 이제 뭐, 그, 시간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되는 거죠. 예, 램으로 바꿔주시고, 네, 이것은 이제 그 무선 인터넷을 기본으로 할 것일 때 이제 자동으로 연결할 거냐 이거 체크하는 건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어에서 시작 페이지,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죠. 이거는 즐겨찾기 등록하는 데였고요. 예, 그냥 그 기본값으로 다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해도 되는데 인터넷을 바로 연결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 다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기본값이 원래 S로 이제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동 IP, 고정 IP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 IP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세팅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저장을 해 주셔야 되죠. 저장해 주시고 예,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아이콘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바로가기 아이콘. 예, 여기는 이제 하고 요거는 이제 덮어쓰기 제 파일하고 폴더 이름을 덮어쓰기 할 거냐 그 물어보는 거죠. 했고요. 저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 놔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빌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앱스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등록되는 그런 유틸리티들이에요. 이제 유틸리티하고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나타나고 선택을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일단 둘러만 보고 특별히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제 구글은 제가 포함을 시킬게요. 구글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요. 여기서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무슨 페이지하고 시작 페이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바꾸면 되겠죠. 예,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캡처 프로그램도 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체크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그런 항목들은 나중에 이제 그 푸터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중복되는 것들을 둘 중에 어느 한 것을 빼시면 되죠. 예, 잘 되는 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샌맥스 리솔루션 하는 거는 그 해상도 조절하는 것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SO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네, 대충 이렇게 이제 한번 둘러봤습니다. 왼쪽 트리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툴쭉 하는 항목을 눌러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초보자들은 사실 손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할 때 그런 때 이제 사용되는 탭인데요.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끝나면 일단 이제 저 위에 플레이 버튼, 예,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빌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통합 버전일 경우에 항목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리셋할 때는 예,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개발자 아마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사용자 이거는 계약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윈도우 이미지를 내려받는 사이트, 이렇게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하시기 전에 디펜더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잠시 끄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빌드되는 과정에 그 시스템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꺼져 있으면은 침입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탐색기 보기 옵션에서 CG10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래대로 다시 이제 복분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 저 상태로 놔두면은 정말 바이러스가 돌아왔을 때는 위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빌드를 시작하면 되겠죠. 자, 빌드 합니다. 예, 작업 중에 전원 창이 한 번씩 이렇게 뜹니다. 이제 관련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제 없는 파일을 설치할 때 이제 묻는 건데요. 가만 놔두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 보면 이제 41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 뭐 잘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창을 닫으면은 이제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경고창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붉은 이제 창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뭐 서로 이제 파일을 풀거나 압축된 파일을 풀거나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첫 빌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조금씩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만 빌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첫 빌드 할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첫 빌드 할 때는 가능하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너무 많이 손대셔 버리면 오히려 에러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빌드 하실 때 이제 에러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윈도우 이미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받은 필터 프로그램이 잘못 압축 해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다시 지우시고요. 그 폴더만 드러내서 그대로 지우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이제 그 사이트에서 다시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압축을 푼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드 하는 과정이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거의 한 30분 안으로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더 걸릴 때도 있고 뭐 이제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그냥 끄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빌드하는 과정만 해도 뭐 거의 짧게는
10분, 길게는 뭐 30분 정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보여드리면은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할 때는 그걸 많이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들여다보지 못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편집을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다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참고하시라고 예,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41분에 41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다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미리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USB를 이제 뽑으셔야 되죠. 예, 뽑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SO 파일을 이제 바로 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최대 압축을 사용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ISO 파일을 다른 파일을 넣을 것이냐 하는 거죠. 예,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IC라는 거고요. 이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스라는 거 하는데 루프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이제 루프스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레거시, UEFI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USB 하드 드라이브 목록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 체크 푸시를 하시면은 USB 이동식 디스크가 아니라 그 외장 디스크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데이터 경고문이 나오죠.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백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예, 그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거의 한 10분 안팎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뭐 99%까지는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자체에서도 이제 복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왜 99%까지 잘 됐다 1%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서 있나. 뭐 그래서 다시 또 취소하고 이러면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예,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를 들여다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트빔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소스, 이것을 이제 부트빔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게 보이네요. 전에는 이 부트 파일 안 보였는데 이 부트 폴더가 또 새로 생겼네. 열어볼까요? 프로그램 파일 속에는 지금 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그 폴더 속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보게 되는데 예, 미리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1차 빌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제 빌드 할 때마다 이제 매번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첫 빌드 할 때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커스텀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폴더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터블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이제 집어넣거나 이제 뺄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항목입니다. 예, 저 리드미 텍스트를 눌러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유저 디폴트 데스크탑, 예, 저기에 이제 하면은, 저기에 포터블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P상에서 바로 이제 저런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후에 생성된 폴더 속에 예, 뭐가 들어있는지, 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예, 어, 유틸리티는 대부분 다 템프라는 저 폴더 속에 다 들어있네요. 예, 이제 가상머신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VMware에서 가상머신을 테스트할 건데요. 일단 그 USB를 실컴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테스트를 했고요. 예, VMware에서 어떻게 인식을 시켜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USB를 그 VM상에서 하드디스크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요. 폼웨어로 부팅을 하되 두 가지 부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UFO 방식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해당 USB가 맞는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 맞으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요. 예, 피니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어드밴스 부분에 들어가지고 UEF 항목 선택을 하고요. 예,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는 게 레그시고 UEF 되어 있는 게 현재 UEF의 방식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VM 파워, 예, 파워 온 투 펌웨어 이 항목을 선택하면 VM상에서의 UEFI 부팅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맨 밑에 스카시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 예. 이 부팅 시간은 이제 윈 파일의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부팅 시간은 조금 더뎌지고요. 작으면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자, 이것은 이제 애드민 계정, 과 사용자 계정에서 이제 선택한 항목이고요. 그냥 두시면은 그냥 사용자 계정으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과정이죠. 이제 밑에 아이콘이 생성이 되면서, 예, 부팅이, 됐습니다. 다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대충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기본 빌드를 하고 나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하고 싶은 것들도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빌드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 되겠죠. 저 CMX 리솔루션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바탕화면이 이제 기본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실컴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세팅은 하나도 바꾸진 않았지만 어쨌든 파이어폭스나 그 다음에 크롬이나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나 모든 웹 브라우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예, 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익스플로러 즐겨찾기에다가 예, 등록을 하시면 돼요. 예, 가장 많이 쓰이는 NT셋업, 그 다음 QDR, 예, 탐색기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자체 시스템 복구 도구인데요. 클릭을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P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PC 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편집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P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고요. 예, 지금 아래 그 제가 당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P를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하다 보면은 또 생각처럼 이렇게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자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뭐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능숙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 P라든가 글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이제 P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참 구독하기, 좋아요, 이가 클릭 한번 해주는 게 이 글 쓰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